네, 이번 수사는 초대 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만나봅시다 시간입니다. 네. 3월은 뭐 새학년, 새학기가 바로 새로 시작하는 것이 많은 달이죠. 네, 게다가 또 올 3월은요,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네. 또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우리 육아 매거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유아교육, 보육정책에 누구보다 관심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정부의 육아교육 그리고 보육정책을 입안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는 분을 한 분 오늘 모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류지영 의원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누리당 유지영입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의원님 아름답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글쎄요. 더 아름다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네. 의원님을 이렇게 뵈니까 참 편안하고 네. 참 인상이 참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의원님이 처음에 당선이 되셨을 때 네. 언론에서는 네. 아이 부모들이 주목하는 당선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네. 보육계, 네. 유아교육계에서도 주목하는 당선자라는 그런 평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기대가 컸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이 그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시대적 요구가 임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또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는데 이론과 현장의 경험을 겸비한 사람들을 찾게 되다 보니까 네. 제가 함께 하게 됐고요. 또 제가 그 유아교육 현장에서 원장으로서 또 선생님들이 보는 유아교육 전문지 월간야를 발행하면서 30여 년을 네,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험을 가진 현장인으로서의 발탁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류정 의원님께서 네. 뭐 의정 활동하시면서 너무나 아주 정말 많은 그런 업적을 또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렇죠? 네, 특히 지난해에는 의정 활동을 또 활발하게 하신 의원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셨다고 맞아요. 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서 가장 보람되셨던 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지난 한 해 동안 그 보건복지위원과 여성가족위원으로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복지 쪽과 또 그 여성 쪽의 여러 가지 현안과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주력을 했지만 제가 아무래도 그 유아보육 전문가로 있다 보니까 또 교사 처우 개선이나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런 쪽에 더 많은 역할을 해서 또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보육 지원 기금이라든가 또 교사들의 그 근무의 그런 활동 수당이라든가 또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영유아 법안들을 발의를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정말 유아보육 전문가답게 정말 네. 우리 유아보육에 필요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의원님. 네. 새 정부가 지향하는 보육, 육아 정책의 핵심 기조는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그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아이들과 학부모들 위한 정책이어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육아 여건이 개선이 되면서 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이 향상이 됨으로 인해서 그 학부모가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어떤 그런 그 정책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도 행복한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역시 전문가이시라 네.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원하고 네.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이렇게 정말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도 또 6살 난 또 아이를 키우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또 이 소식이 또 네. 더욱더 반갑기도 맞아요. 한데요. 특히 3월부터는 보육료와 또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무상보육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네. 됩니다. 이 어느 정도 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지원해 주셔서. 예.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새 정부는 무상보육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또 특히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새 정부가 무상보육에 대한 거는 확고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책을 꼭 성공적으로 네.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무상보육을 시작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혼란기를 잘 넘길 수 있으면은 그 국민의 어떤 그런 권리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도 그런 영유아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건 국가가 해준다고 하면은 훨씬 더 편안한 삶을 네.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 입장에서 예. 참 좋죠.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들으니까 예, 앞으로 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요. 예. 정부에서는 이 무상보육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학부모님들께서는 믿고 정부를 이렇게 좀 많이 또 이렇게 따라주시면 고마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네, 의원님. 네. 그래서 아. 몇 가지 추려봤는데요. 저희가 좀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육료는 얼마를 지원받게 되나요? 만 0세는 39만 4천 원이고요. 네. 또 만 1세는 34만 7천 원. 또 만 2세는 28만 6천 원이고요. 또 누리과정에 그 포함되는 만 3세하고 5세는 22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네. 우리 아들은 22만 원 지원받습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이 보육료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카드를 발급을 받았거든요. 네, 네. 예. 이 카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예. 일반 신용카드는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보육료는 전자 바우처 예. 제도로 이제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요. 일반 신용카드와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아이사랑 카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아이 즐거운 카드 이렇게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는 신용카드 기능이 같이 되어 있고요. 단지 그 비용을 썼을 때 보육료 외에는 개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은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저도 이제 그 많이 이해가 관심이 좀 되네요. 예, 네. 조금 전에 저도 이제 네. 그 부원장님하고 통화까지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비를 그 납부하는 시기마다 네. 그 원에 방문해가지고 그 카드 결제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한 달에 한 번 가서 결제하셔도 되고요. 예. 또 전화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예. 또 아이사랑 포털 사이트에 가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간단하게 또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또 이 보육료를 이제 지원을 받게 되면 네, 이 저희가 어린이집 이용을 할 때 추가 부담은 없는지 네. 예, 그것도 궁금해하세요. 예. 예. 0~2세는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오, 예. 네. 그런데 다만 이제 3~5세의 경우 네. 민간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예. 그런 아이들은 추가 부담이 5만에서 7만 원, 경기도 지역 기준으로 해서요. 예. 5만에서 7만 원이 있고 또 이 부분도 연차적으로 저희가 정액을 해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제 지금 22만 원이죠. 그럼 13년도에는 24만 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27만 원, 2016년도에는 30만 원까지 정액할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점점 이 아이 키우기가 예. 좋은 예.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자꾸 아이를 네. 낳아야 되겠어요. 네. 네, 그렇게 하세요. 진짜 막 저는 부럽네. 막 3명, 4명 난 네. 김지선 씨나 막 이런 김혜연 씨 같은 분들이 부러워요. 4명을 낳았으니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겠어요. 저희는 한 명밖에 지원을 그러니까. 못 받으니까. 나 차고요. 네. 자, 근데 의원님 네. 그 보육료를 그 받으면 이거를 학원에서 네. 사용해도 됩니까?라고 또 물어보는 분들 많은데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네. 비용이 지출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정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만 보육료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 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기르는 양육을 할 경우에 맞아요. 이 네. 양육 수당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예. 양육수당은 그 12개월 미만은 20만 원이고요. 네.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는 15만 원이고요. 24개월에서 만 5세 이전까지는 10만 원입니다. 이런데 이 양육수당은 직접 신청을 하셔야만이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카드까지 또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요, 네. 이 양육수당이 보육료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또 의견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무상보육의 초기 단계잖아요. 초기 네. 단계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원 대상이나 방식을 정하는 데에서 네.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현금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도 그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등 지급이 돼도 왜 보육료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되는데 그렇죠. 양육수당은 이렇게 20만 원 이하로 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은 있기는 한데요. 제 생각에는
이 비용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그 저소득층일수록 혹시 그 비용을 양육수당 외의 비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현금으로 지급이 되니까요. 네. 그리고 또 저소득층의 그 여성 노동자들이 그 노동 시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지금 현재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아이가 교육을 받아야 할 시기에 그 교육을 못 받게 되고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아이가 그 소외되고 버려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저는 이 비용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방치되는 경우잖아요. 그런 네네. 것들이.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든든해집니다. 네. 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여건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도 네.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또 지적도 있거든요. 특히 믿고 맡길 만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은 없는지요? 있습니다. 이번 13년도부터 75개, 네. 그다음에 1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150개 정도를 오. 국공립을 증설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아동 대비 어린이집이 그 충족률이 86.4%라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다가 가정에서 보육하고 교육하는 그런 경우까지 포함하면 어린이집은 포화 상태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생률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경우에 많은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국공립 확충 시설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 어린이 교육의 80%를 담당해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네. 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그 선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그런 뭐 지역이라든가 뭐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방안을 잘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정말 또 세심하게 다 모든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입안 계획이나 또 앞으로 이렇게 발전 계획 같은 걸 세우는 걸 보면서 네. 저 역시 전문가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3세에서 5세 이 누리 과정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습니다. 이 누리 과정이란 무엇인가요? 예, 누리과정은 만 3세에서 5세까지 대상으로 국가 수준의 무상 보육을 뜻하는 겁니다. 네. 그 내용면에서 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일한 교육 시스템을 한다는 거죠. 네네. 네. 예, 그래서 지난해에는 5세만 적용이 됐던 것이 이번에는 3세부터 그러니까 5세까지 확대 적용을 하는 거 무상보육입니다. 네. 자, 누리 과정이 의원님께서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누리과정은 유아들에게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과 질서, 배려, 협력 등 그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해서요. 창의 교육과 인성 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또 초등학교 교육과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이 가장 필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국가 수준의 무상 보육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들이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정한 출발선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가난한 아이나 부잣집 아이들이나 교육을 받으라 유아기에 3세부터 5세까지 시스템을 국가가 책임을 져주면은 출발선은 같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본 철학을 두고 누리과정을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누리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네. 알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지난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유치원 추첨을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온 식구가 경쟁이 너무 다 치열해요. 예, 경쟁이 예. 너무 치열해서 어디 가면 가 새벽 기도를 가서 기도했겠습니까? 좀 꼭 되게. 네, 근데 저희뿐만이 합격하셨어요? 아니라 예, 합격이 됐는데요. 축하합니다. 네. 근데 특히 지난해 가을에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이 유치원 추첨 때문에 또 일각에서는 불만도 좀 생기셨고 예, 그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그 2012년도에 유치원 등록이 선착순제에서 추첨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오고 그 유치원 추천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동원이 돼서 맞아요. 네. 온 동네 유치원을 네, 하는 그런 일들이 전화로 계속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네, 네, 예, 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 2013년도에 유치원에 입학할 예정된 아이가 140만 명입니다. 예, 예. 근데
현재 전국적으로 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61만 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현재 부족한 게 사실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는 누리가정이 올해부터는 3세에서 5세 가정이 어린이집과도 동일 교육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충분히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유치원만 놓고 볼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예. 물론 그 점에 대해서 유치원도 그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면에서 낙후된 유치원 이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는 있죠. 네. 근데 수요에 대해서는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류지영 의원님께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으로 좀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의원님 어떠세요? 처음에 여성가족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좀?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시면서 제일 그래도 내가 보람 있었다라고 이렇게 느꼈을 때가 있다면요. 예, 물론 이제 보건복지 여성가족에서 아이가 이제 임산부부터 노인까지 그 많은 영역을 보건복지사 하고요. 여성위에서 여성의 모든 그런 인권이나 그 여성의 사회활동 이런 것도 여성위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방면을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아이를 잘 키우고 또 저 딸 두 딸의 엄마예요.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무상보육이 이렇게 또 시행돼서 우리 네. 학부모들 입장에서 너무나 참 고맙고 기쁘거든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모든 학부모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지켜보실 때는 어떠세요? 아유, 기쁘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유아보육 전문가로 입성을 했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 좋은 보육 환경, 더 나은 보육 환경과 또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제도와 그 법안들을 만들 생각입니다. 제 기본 철학은 그 현장에 있는 교사가 행복해야지 아이도 행복하고 또 아이가 행복해야지 부모도 행복하잖아요. 네. 예, 그런 쪽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의원님 오늘 뵈니까 아주 든든해요. 네, 특히나 이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이 아이들 보육 환경이 좀 그러다 보니까 아이 낳는 걸 자꾸 미루게 되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외동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네,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막 낳아야 되겠어요. 막은 아니지만 셋째까지.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앞으로 계획이나 좀 포부를 듣고 싶은데요. 네. 예, 예. 저는 그 무상보육이 실현된 지 이제 2년 차가 됐잖아요. 제가 그동안에도 어머니 마음처럼 노력해온 것처럼 네. 제가 그 아이들의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나은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이 행복한 그런 미래를 보낼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새 정부는 보육 정책은 유아교육과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게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새 정부를 믿고 예,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교육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그 제도나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정말 영유아를 둔 네. 네, 가정의 부모로서 예,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국회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새누리당 국회의원 류지영 의원님 모셔서 함께했는데 네. 오늘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아주 이제 정말 기분 좋은 그런 시간을 맞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멋진 의정 활동 저희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